그런데 여기에서 유승민까지 포기를 한 이후에 표심을 봤더니 안철수는 33에서 43까지. 유승민 포기 후 안철수가 더 치고 나갔다. 예,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 각종 매체에서 공개가 되는 여론조사 수치를 보고, 야, 한때는 김기현 대세론이 한 열흘 이상 지속이 되고, 나경원만 주저앉히면은 김기현의 대세론은 이미 하늘로 승천을 할 것이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살짝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배. 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네. 그게 아닌가 시, 바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혔더니, 야, 이거는 조금 심했다. 나경원도 잘한 것도 별로 없지만, 나경원을 저렇게 출마조차 못하고, 인신공격선, 이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인신공격성을 퍼부으면서까지 옴짝달싹, 못하고 포기하게끔 만드는 저거는 좀 심했다라고 하는 게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제가 만나는 부분들 제가 또 이렇게 따로 취재하고 만나서 제가 물어보고 하는 게, 이거는 좀 심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곳곳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죠, 아시아투데이가 독자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한 그것을 전해드리면서 어떻습니까? 나경원 불출마 효과, 안철수가 김기현 역전을 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분석과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무슨 소리냐? 그래도 윤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는 김기현이 돼야지, 아시아투데이가 왜 안철수를 이렇게 바람을 잡아주나 하는 그런 댓글들도 제가 몇 개를 봤고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있었는데, 여기는 뭐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30년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현직 언론인이고요. 기자 출신 언론인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이렇게 주저앉히거나 그런데 앞장설 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시아투데이라는 17년, 18년 된 언론사 종이신문도가 서울에 있는 서울 중앙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죠. 부수도 꽤 돼 있고요. 그런 데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 하는 얘기는 또 제가 전해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나경원의 불출마 효과로 안철수가 수치상으로 김기현을 역전을 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아마 거의 첫 역전을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데 어제 나온 거, 또 오늘 공개된 것 중에 대해서 거의 상당 부분이 안철수가 역전한 것으로 그 뒤에 쭉 나오죠.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후보,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표신하게 지원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언론사의 역할은 불편부당을 해야 되고, 단지 그렇습니다. 지금 경선이 우리 집권당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권교체를 한 마당에서 정권교체가 아직 곳곳에서 이 정권교체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활용점정 마지막으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 이제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내년 4월 10일 날 펼쳐지는 총선에서 이렇게 압승을 하는 것이 정권교체의 활용점정인데요. 마치 용에 눈을 그려서 용이 승천하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무엇보다도 지금 이 당대표 선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는 그 입장이니까요. 이 여론조사의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론조사대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 후보를 이렇게 바람을 잡거나 하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승민이 포기를 했죠. 어제 유승민 출마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일주일 전에 제가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취재망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도 곧 출마 포기를 할 것이다 라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계실 겁니다. 유승민 쪽에서 발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저 김동원 박사는 유승민 포기를 벌써 얘기를 하네. 예, 정확히 한 5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그쪽 얘기를 듣고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럼 언제쯤 출마 선언을 할 것이냐. 그럼 며칠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듣기 때문에 유승민도 접는다. 예, 출마를 포기한다라는 것을 예, 불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래서 있습니다. 제 취재원 이런 분들이 비교적 아주 공정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민이 포기를 했더니 안철수 대 김기현, 김기현 대 안철수의 그런 양간 구도가 더 확실해졌고 상대적으로 안철수가 더 치고 나가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다. 예, 저 수치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국힘 당대표 지지도 추이 변화라고 돼 있죠. 예, 안철수가 정말 아주 껑충 뛰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껑충. 예, 김기현이 계속 대세론으로 이어를 갔죠. 32대 18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끝난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기현이 한 템포 더 올라갔습니다. 40까지 올라가고 안철수는 17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별 아주 싱거운 전당대가 되겠다 싶었는데 40대 33으로 안철수가 쭉 올라오더니 바로 요때가 나경원의 출마 포기 상태여서 이게 17에서 33으로 한 템포 껑충 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승민까지 포기를 한 이후에 표심을 봤더니 안철수는 33에서 43까지 더욱 격차를 벌이고 김기현은 40에서 36까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다 하는 얘기. 네. 마찬가지죠. 가상 대결 이제 결선 투표로 올라가서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의 김기든 누가 1등으로 올라가든 2등으로 올라가든 결선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두 사람만 놓고 보니까 안철수가 48대 40여로 뒤지고 있었는데 예, 이번 조사는 완전히 이 반대편이라다. 안철수는 40에서 48.9로 정확히 반대였죠. 네, 김기현이가 얻은 48을 그대로 안철수가 가져갔고 김기현은 48에서 43으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컷오프가 4명으로 결정이 됐죠. 4명, 8명 중에서 4명만 살아남고 4명은 이제 전국 순회를 못하게 됩니다. 이 4명만 살아남고 그런 대신에 또 돈을 더 내야 되죠. 이분들은 얼마를 더 낼까요? 네, 이거는 뭐 전당대회의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예, 당대표를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당의 기탁금을 일단 4천만 원을 내야 되고요. 4천만 원을 내고 이른바 컷오프를 통과를 해서 전국 순회 지방 유세와 TV 토론을 5차례, 4차례 합해서 9차례를 하는데 예, 그거를 위해서 5천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돈이 없는 후보들은 뭐 차마 언감생심 그런 얘기인데요. 예, 나머지 그 주자들도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황교안 후보가 그래도 살짝 앞서죠. 지금 8.0으로 황교안, 그 다음에 윤상현이 2.8, 조경태가 1.3. 이 수치만 보면 안철수, 김기현, 황교안, 윤상현 이렇게 4명이 컷오프로 올라가게 될 것이죠. 이 여론조사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조경태, 그 밑에 이제 강신업 변호사, 3일 전에 우리 스튜디오 와서 저와 대담을 했던 강신업 변호사가 요 밑에 있을 텐데요. 예, 강신업 변호사는 지금 현재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지금 상당히 곳곳에서 많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공식적인 출마 등록을 하고 나서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윤상현 대 조경태는 이거는 조사 기간에 따라서 조경태가 앞서는 조사도 되게 많습니다. 예, 황교안 3등 요거는 어느 조사에든지 지금 거의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4등 싸움에 윤상현이냐 조경태냐 그 밑에 강신업이냐 이 중에서 이제 한 명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안철수, 김기현, 황교안 또 다른 한 명 이렇게 4명이 바로 본선에 이제 올라서 TV 토론과 전국 순회 지지 유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분들이 이 4명에는 다 포함이 돼 있으신가요? 네. 총선의 압승을 위해서 당대표는 김기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황금님이 의견을 주셨고요. 네.
이광현 책임당원이 단식을 시작했다. 당대표 선출, 선관위 맡기는 거 반대. 이 추이에 너무 걱정됩니다. 아, 당대표 선출을 선관위에 맡긴다. 이거 계속 지적이 되어 오는 문제였죠. 예, 선관위에 굳이 맡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당에서 다 모든 것을 알아서 진행이 되는데 선관위에 맡겼더니 바로 부정선거, 선관위의 입김, 입맛에 맞는 후보에게 더 유리하도록 이렇게 이 전자 시스템을, 투개표 시스템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선관위에 맡기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광현, 예, 책임당원, 예, 돈을 내는, 회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단식을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우리 해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군요. 유승민이 포기, 당대표 되지도 않지만, 표 몰아주기 안철수 쪽으로. 그렇습니다. 유승민 그래도 나름대로 지지 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승민이 중도 포기를 하면 그 표가 김기현으로 많이 가겠습니까? 안철수 쪽으로 많이 가겠습니까? 예. 유승민을 지지하는 쪽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성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예, 윤심을 끌어안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도에 나오는 김기현 쪽으로 갈 확률보다는 안철수 쪽으로 갈 확률이 더 훨씬 높은 거죠. 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쪽을 지지하는, 예, 나름대로 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김기현을 지지하겠습니까? 안철수를 지지하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에 바로 그렇습니다. 안철수 지지 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 유승민 포기 후에 조사를 했다 보았더니 안철수가 더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김기현은 입장에서는 1차에서 버티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인생은 미로님, 당연합니다. 예, 김기현 입장에서는 지금 1차에서 아예 이 50.01%라도 받고 1차에서 결선 투표 없이 여기서 끝내기를 희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부천에서 토요일 날인가요? 전국에서 다 이렇게 이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거기에 꽤 많이 모였습니다. 예, 실내체육관에 제가 보기에도 꽤 하여튼 3, 4만 명 이상이 집결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표의 집결, 1차에서 우리가 끝내자, 2차에서 결선 투표로 가면은, 예, 3등, 4등, 5등 그 표들이 지금 상당히 안철수 쪽으로 더 많이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예, 결선 투표가 49.9래도 그거는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예,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득표자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당원 당규로 개정을 했으니까, 예, 어떻게든지 50.0001 이래도 1차에서 끝내기를, 예, 바로 김기현의 전략은 모든 포커싱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네, 늦은 출근입니다. 네, 최재용님이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최재용님.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우리 최재용님 말씀대로 좋아요를, 예, 뿜뿜 눌러봐 주시길 바라고요. 황금님, 유다가 밀어주는 후보는 아웃시켜야 됩니다. 네, 나암님, 분명한 보수가 아니잖아요. 중도 운운하는 자가 대표가 되면 안 되죠. 나암님, 예, 분명한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마 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유승민계는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모조리 후보 출마. 그래서 진흙 분탕질 우리 해가스페너님 말씀하셨는데요. 천하람, 네, 천하람이 전라남도 순천의 지역구인데요. 예, 천하람은 또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사람인데 정치를 해보겠다고, 예, 호남의 순천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젊은 30대인데, 예, 다 아시다시피 유승민, 이준석 계열로 분류가 되죠. 김용태, 이 청년 최고위원 출신이죠. 허은하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금 허은하는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천하람, 김용태는, 예, 천하람은 대표 경선에 나오겠다. 예, 오늘 중으로 지금 발표가 있을 걸로 보는데, 김용태와 허은하는 최고위원으로 도전하겠다라고 지금 돼 있는 것을 해가님이, 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예, 모르는 분 들어오셨군요. 김명수 지지한 안철수, 자격 없다 말씀해 주셨고요. 안철수 안 됩니다. 문종래님. 네. 예, 슈퍼님이 황교안 삼행시를 또 보내주셨네요. 황소처럼 일하시는 황교안, 교황처럼 존경받아야 할 분, 안 보면 안보, 민생이면 민생, 애국 예민하신 영도자,
황 대표 화이팅!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세요 하는 얘기. 네. 분탕쟁이 유다 준스톤이 밀어주는 후보는 자유포가 아닙니다 라고 황금님께서 또 강조를 해주셨고요. 예, 신영복의 머리를 조아린 자가 안철수 아닙니까? 해가님. 그러니까요, 김기현은 일단 1차 저지하고 나경표를 대다수 흡수하는 전략으로 가야 안철수를 이길 수 있죠. 1차에서 저지를 하고 나경원표를 흡수를 해야. 예, 인상은 미로님. 네. 안철수 보수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루님. 네. 제가 아까 말씀을 해 드렸다시피, 예, 다, 이 후보에 대한 호불호, 예, 또 지지 여부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댓글창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고 나는 이래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보완해 주시면은 그럴 만도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표의 확장성이라든가 예, 어떤 그 권유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요. 당신은 왜 그 후보를 지지합니까? 라는 그런 공격 이런 것들은 뭐 아직 우리 댓글창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네권님도 오셨군요. 정치를 못하는 것들 모두 굶어져. 그렇군요. 예, 유승민, 이준석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안철수를 그렇게 비난하더니 이제 본인들 입지가 약해지니 안철수를 밀어준다. 이건 뭔 시츄에이션입니까? 네, 그렇죠. 이준석과 안철수 정말 아주 개와 고양이 같은 그런 그 사이였죠. 아주 이준석은 뭐 안철수에 대해서 아주 그 최고의 악담을 서슴지 않는 얘기를 제가도 몇 번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정치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는 얘기 뭐 국제 외교에서 통용되는 말이 똑같이 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해지면은 저 사람의 행동도 예,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나는 정말 적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유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아군이 되는 게 현실 정치의 참 묘한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군도 없다는 것을 이번 전당대회에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아마 여러분들이 잘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네, 김 박사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송하나님. 유승민, 이준석, 허은하, 김용태, 김웅 데리고 나가서 딴 당 차려라. KSS님. 예, 딴 당 차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을 리가 없죠. 예, 딴 당을 차려서 성공을 만약에 한 20, 30%가 성공할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성공될 확률이 예, 제로입니다. 제로. 예, 빵 %입니다. 예, 나가서 유승민을 당대표로 한 이준석 지금 저 얘기 나온 사람들이 새로운 당을 만든다. 한번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예. 바른미래당, 이게 다 그런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보수당,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아류들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했나요? 예, 다 비실비실 하다가, 지난 총선 앞두고 이른바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예, 그들을 살려준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죽을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의석수라든가 지분 구조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천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이 정계에 롤백을 한 그런 사안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준석이라든가 유승민은 다 압니다. 우리가 요 세력 갖고 나가서 신당을 차리면은 성공할 확률은 너 몇 프로 생각하니? 없는데요. 너는 몇 프로 생각하니?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나가서 성공할 확률이 전혀, 그럴 유맘치레도, 그게 있지를 않으니까 죽으나 사나 이 당에서 저렇게, 이 비주류로, 네, 남는 것이죠. 정당의 비주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비주류 상태로는 사실 건강치가 못한 그런 비주류인 것이죠. 네. 그렇군요. 천하람을 준석이랑 유승민이 민다는데 말이 됩니까? 네. 예, 실제로 그래서 천하람이 지금 대표 경선에 나오려고 하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승민, 이준석은 정부와 당에 피해만 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이 당대표 때 그렇게 자중질환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유스피커님, 김민수님. 네. 우리 또, 뉴스 페이스들이 아주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안 돼, 안철수는 안 돼, 유스피커님. 네.
중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우파든 좌파든 국민을 위해 정치를 잘 사는 편에 지지를 보내는 것 아닌가요? 우리 김민수님. 네. 어제 오늘 용산과 당 윤핵관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 보니까 나경원의 하는 짓거리를 시작했는데 반드시 역풍이 불 겁니다. 난 절대 김기현은 못 찍습니다. 하는 얘기를 강하늘님이 또 주셨고요. 네. 도태호 변호사 얘기를 또 하셨네요. 신간 추천. 네, 해가님. 네, 좋습니다. 예, 어제 고성국 TV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게 있죠. 저도 10시에 여기 엠바고가 돼 있는데 저도 10시에 고성국 TV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여기 아시아투데이는 이 임직원이 약 230명이 되는 네, 그런 아주 중견 언론사입니다만 고성국 TV는 이제 유튜버 전문 그 채널인데 그래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그래도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이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예, 고성국 TV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했더니 어젯밤 10시에 공개가 됐는데 안철수가 51%, 또 김기현이 4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815명 대상으로 한 건데요. 예, 국민의힘 지지자 바로 당원들은 지금 우리가 살필 수가 없습니다. 당원 공개를 안 합니다. 당에서 당원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외부 누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할 때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계속 여론조사를 이어가는 것이죠. 왜? 이걸 일단 당원으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설문을 묻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이번 당대표로 지지하십니까? 라고 할 때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으로 간주가 되는 815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안철수가 51%, 예, 김기현은 43%로 나오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 5일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린 그 수치와 거의 일맥상통하게 안철수가 김기현에게 역전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김기현 또 안철수 이렇게 다 각자의 지지 성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누가 되든 간에 물론 김기현 후보는 지금 현재 아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나왔다. 나는 대권에도 도전을 안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다른 후보 윤상현이라든가 조경태 또 강신업 또 안철수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은 대통령실과 으르렁거리면서 당대표를 수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되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해야 당대표로서의 어떤 성과도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당대표만 온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돼도 윤석열 후보의 성공을 최대 타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당을 운영을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믿습니다. 아무리 이준석 우리가 효과 즉 네거티브 효과를 우리가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2의 이준석을 이렇게 따라하거나 이준석의 길을 간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전을 하시되 크게 너무 노심초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설세 정치인은 속가내야 합니다. 간첩이 어딨냐는 근시한 사고 정말 모두 문제가 많네요. 네, 김영우님, 네, 또 모루님, 네, 고성국 TV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모루님. 맞습니다.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유정님, 예, 동방박사님 지당하신 말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제가 작년 9월 달에 개국을 하면서 아시아투데이 방송 또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는 정권 교체다. 문재인 정권이 워낙 실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이은 이재명의 시즌2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반드시
더 절대절명의 대한민국의 과제다 하는 얘기. 예,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그 인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는 성공한 정권으로 기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적인 연결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후보 면면을 우리가 유심히 분석을 하고 그래도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토론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승민 포기 후 안철수가 더 치고 나왔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만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꽃배달 서비스 비이재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 요거 축발전 분당의 길, 요건 어떤 뜻일까요? 축발전 분당의 길. 네, 바로 민주당의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른바 이재명을 이렇게 추종하지 않는 비명이라고 할 수 있죠. 비이재명계가 민주당의 길이라는 새로운 포럼을 결성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꽃배달 서비스로 갖다가 준 겁니다. 자, 잘 좀 해서 축 발전하기를 바란다. 결국에는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은 분당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제발 민주당이 좀 이렇게 두 파로 나눠줘서 분당까지 가라. 그래야 총선에서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그런 꽃배달 서비스. 예, 표현이 재밌죠. 꽃배달 서비스. 네. 두 번째 만평으로 가겠습니다. 나경원 피하려다가 호랑이, 원래는 여우네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경원을 피하렸는데 당대표 가상대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가 60.5, 김기현이 37.1, 얘는 줘도 못 먹어. 또 여기서 얘는 김기현을 얘기를 하는 듯 보이죠? 예,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네. 나경원을 주저앉혔더니 그러면은 대사론으로 완전히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나경원을 주저앉혀 줬더니 줘도 못 먹는다. 예, 상대적으로 안철수가 반사이익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꽝 내리치면서 속상해하는 모습. 저거는 뭐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뭐 특정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저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평을 두 개를 살펴봤는데 아마 만평 중에 이 두 개를 다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둘 중에 하나는 동의를 못하겠다 하는 얘기도 계실 겁니다. 네, 눈속엔 별땅님, 이순덕님도 들어오셨군요. 경아님, 또 유정님, 한마디 한마디 강 변호사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강 변호사는 강신업 변호사의 말씀한 건가요? 네, 강신업 변호사 3일 전에 저와의 그 특별 대담이 있습니다. 혹시 그걸 놓치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공감한다고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순덕님, 금비님, 스패너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건행하십시오. 딱 맞는 그림이네요. 세상은 뜻대로 안 되네요. 우리 세븐님이 두 번째 만평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그림이네요. 얘는 저도 못 먹어. 그 얘기 하신 건가요? 네. 예. 윤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평 얘기하는 것이죠. 네, 다분히 저짝인 듯. 그렇습니다. 저렇게 만평 하나에도 시각이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예. 지금 상황을 아주 잘 한 컷의 만평으로 만화로 잘 녹였네요 라는 얘기. 근데 저렇게 꽝 치는 모습이 누구를 연상하는 거기 때문에 저자편 아닌가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많은 정보, 되도록이면 이렇게 종합적인 정보로 여러분들이 당원이면은 이제 또 투표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서 아주 건강한 한 표를 찍어 주셔야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아투데이 화이팅입니다. 이순덕님. 네. 의자에 봉황이 그려 있어요. 아, 그렇군요. 홍리치빌님. 다시 한번 만평을 한번 볼까요? 의자에 봉황이 그려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그걸 간파는 못한, 네, 그렇군요. 예. 의자 뒤에 봉황이 그려져 있는 거를 우리 리치빌님이, 정말 아주 매 눈이시군요. 저는, 저 수치가 60.5, 저 수치가 어디에서 발표된 거지? 저는 아까 그 생각을 하느냐고 저 오른쪽을 못 봤는데요. 리치빌님 아주 매 눈을 가지셨습니다. 의자에 봉황이 그려 있어요.
당대표 측근들도 자세히 보세요. 권은희, 이태규가 어떤 인간인지. 예, 이태규는 맞습니다. 권은희는 지금 사실상 무소속으로 지금 나와서 튕겨져 나가고 있죠. 안철수하고 지금 이게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